문화예술 정책을 통해서 목포를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또 목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목포시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한편에서 중앙정부를 동원해야 되겠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문화예술을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목포시가 끌어와야죠. 한편에서는 메세나 운동이나 후견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한편에서는 목포시가 공공부문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정책을 누가 만드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문화예술이 제대로 부흥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에 끼가 꺾이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외압과 간섭일 겁니다.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가장 잘 알죠. 그런데 문화예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탁상 위에서 펜대 굴리면 안 됩니다. 목포 같은 경우도 많은 문화예술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나눠 먹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의 정책을 문화예술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가장 문화를 잘하는 당사자가 해야지 누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사자 안에는 문화예술만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즉 문화 소비자도 그 정책의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목포는 문화도시면서 동시에 문화 소비자가 문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지원을 해주는 도시를 말합니다. 거창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술인이 어디서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문화예술의 장르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문화 소비자를 위한 문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문화의 공급자가 먹고 살게 됩니다.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문화의 공급자인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하고 문화 소비자인 시민들이 행복하고 공공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시가 바로 제가 꿈꾸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문화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도시는 영원한 이류입니다. 문화적인 욕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도시는 영원히 선진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매력을 가질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겠죠. 한편에서는 경제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정말 인류 도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